자, 오늘은 마그네토에 대해서 좀 원리랑 기본적인 작동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왕복 엔진이지? 왕복 엔진에서 우리 구분을 하자면은 요 앞쪽이 프로펠러가 달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엔진에서 여기 앞에가 프로펠러가 있는 쪽이 앞쪽이고 그 반대쪽이 뒤쪽이지. 보통은 왕복 엔진에서 이 마그네토는 이 뒤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마그네토지. 그러면은 이 마그네토는 지금 단식이니 복식이니? 단식이지. 두 개가 단식. 정확하게 봐야지 알지만 이렇게 지금 겉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단식 마그네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개 달려있다고 해서 복식이 아니지. 두 개 달려있는 이유는 뭐야? 근데 단식인데. 그치, 페일세이프입니다. 페일세이프. 그래서 제일 큰 게 페일세이프고 두 번째 역할이 또 있어. 두 개 달려있는 이유가. 자, 이 마그네토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만들어서 각각의 실린더에 있는 점화 플러그에 스파크를 튀길 수 있는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점화 플러그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하니스 뭉치에 의해서 전선에 의해서 이렇게 점화 플러그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점화 플러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각 실린더마다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아래쪽에 하나 또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아래쪽에 하나 또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이 위아래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조종사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오른쪽 마그네토를 쓸지 왼쪽 마그네토를 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쓸지. 그래서 두 개를 다 쓰게 되면은 위아래에서 양쪽에 스파크를 이렇게 튀겨주는 거잖아. 그럼 효율이 어떻겠냐? 점화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개가 설치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엔진에서 보면은 마그네토가 얘는 지금 여기 위에 달려있지만 뒤쪽 위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보는 엔진은 어떻게 달려있어? 여기 뒤에 맨 끝에 달려있다. 그러면 실제 하니스 뭉치에 의해서 점화 플러그 여기 하나 연결되지? 여기 하나 있는 거 또 보이니? 여기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어 실제로. 자, 그러면 자 마그네토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 마그네토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이 뭐를 만드는 거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전기를 만들어내서 이 전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점화 플러그로 간단 말이야. 맞니? 그치? 이 점화 플러그로 가서 이 점화 플러그에서 결론적으로는 뭐를 튀긴다? 그치? 스파크를 튀기는 거야. 그럼 이 스파크가 뭐 할 때? 연소, 점화될 때, 폭발을 일으키는 때 에너지가 이 스파크인 거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4행정 사이클이잖아? 그치? 4행정 중에 무슨 행정이야? 폭발 행정일 때 실제로 이 스파크가 튀겨서 폭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그네토를 전기를 만든다고 해서 발전기라고도 하거든? 근데 앞에 뭐가 붙냐? 그렇지. 교류를 만들어서 교류 발전기라고 해. 그러니까 마그네토 자체가 발전기야. 발전기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니까 점화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무슨 계통이다? 점화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점화 장치. 그치? 점화 장치야. 점화 장치. 그러면 우리 마그네토를 봤을 때 마그네토의 역할을 조금 보면은 두 가지 역할이 있거든? 첫 번째 역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만들어? 그치, 전기를 만들지. 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생성해줘. 두 번째 역할은 뭐가 있니? 뭐를 해줘? 그치, 점화식이 조절을 해준다. 이 점화식이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폭발하는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우리가 쓰는 엔진, 실린더 6개짜리 달린 거, 우리 이거 번호 몇 번이니? 5470 엔진이지. 야, 5470 엔진 기준으로 볼게. 이 기준으로 보면은 폭발 순서가 정해져 있어. 여기 몇이야? 1, 6, 3, 2, 5, 4, 이 순서대로 폭발이 일어나지. 그럼 마그네토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를 이 순서대로 보내주는 게 마그네토인 거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폭발이 일어나는 게 점화 시기를 조절해 준다고 얘기해. 그래서 마그네토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 되겠니? 그치? 그러면 실제 우리 마그네토 내부를 보면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볼게. 우리 마그네토 내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치?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를 잘 따라가면은 복잡하지가 않다. 자, 얘는 전기를 만들어. 그치? 전기를 만드는 핵심 부품이 뭐라고 보니? 여기에서. 자석이지, 자석. 그치, 자석이야. 그럼 자석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회전 연구 자석이라고 해. 그러면은 이 자석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회전을 한다는 거지. 회전을 해서 자석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 자석의 변화가 결국에는 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해야 돼. 회전을 하면은 자, 여기부터 우리가 봐야 돼. 여기. 자, 기어가 있지. 얘가 회전력을 전달받아서 보면은 쭉 연결돼 있어. 어디까지? 여기. 얘가 자석이거든. 회전 연구 자석. 얘가 돌기 시작해. 이 회전력을 받아서. 그리고 얘가 또 이렇게 받아서 요 캠이 또 회전해. 요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돼 있어. 한 축으로. 그러면은 여기 이 회전력이 마그네토 자체에서 회전력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 엔진에서 와야 돼. 어디에서 와? 그치. 크랭크 축. 자, 크랭크 축에서 크랭크 축 보면은 구동 기어가 어디에? 얘가 여기 연결돼 있어. 그럼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은 그 회전력이 이쪽으로 와서 결론적으로는 마그네토를 회전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냐? 그치? 그러면 자, 자석이 결론적으로는 전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너네 요런 그림 봤니? 이런 거 봤지? 그치?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해 볼게. 자, 얘를 보면 얘는 핵심이 회전 연구 자석이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폴슈라는 게 있어. 폴슈. 그리고 철심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코일이라는 게 있어. 이게 전기를 만드는 핵심 부품이지, 마그네토에서. 그리고 코일은 어떻게 나뉘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이렇게 나뉘지. 그럼 자석은 얘인 거 알고 있지? 그치? N극, S극 나눠져 있지? 그치? 그리고 폴슈. 폴슈는 어디야? 여기 맞닿아 있는 부분, 요게 폴슈지? 이제 여기가 폴슈야. 철심은 요 안에 심어져 있어. 요렇게. 철심은. 그리고 코일은 여기에 감겨져 있어. 코일. 오케이? 그러면, 자,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기 시작해. 얘가 회전을 시작하는데, 이걸 봐야 돼. 자, 이 자석과 폴슈랑 서로 마주보고 있지. 마주보고 있을 때 여기에 자기장이 통하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해.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봐도 돼. 그러면은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면 돼.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이렇게 생겨. 그지? 근데 얘가 회전을 하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 N극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 여기 위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얘랑 차이점은 요 폴슈랑 지금 마주치는 면이 있니 없니? 없지. 없디가 아니라 없지. 말은 꼬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중립위치라고 하거든. 그럼 지금 자속의 세기가 얘는 셀 걸까 약한 걸까? 약한 거야. 약한 거야. 봐봐. 얘는 지금 이렇게 통하게 돼 있지. 그치? 근데 얘는 맞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N극에서 S극 이렇게 만돼. 얘도 N극에서 S극 이렇게 만돼. 그치? 그러면은 지금 자기 자속의 변화가 생긴 거지? 자속의 변화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은 세졌다가 약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 자속의 변화가 철심에 여기 철심이 있다고 그랬지? 철심에 자속의 변화가 여기 철심에도 생기게끔 되는 거야. 이 변화로. 그래서 이 철심에 뭐가 생기냐면은 정자속이라고 우리가 명칭할 거야. 정자속이라는 게 생겨. 여기까지 되겠니? 그래서 회전연구 자석에 의해서 이 자속, 요 자석에 생긴 이 자속이
어디로 옮겨진 거야? 철심으로 옮겨진 거야. 철심으로. 그리고 얘가 다시 회전을 하지. 회전을 하게 되면은 다시 폴슈랑 맞닿은 면이 생기지. 근데 얘를 보면은 자속의 방향이 얘는 우측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얘는 지금 마주치는 면이 없으니까 자속이 없지. 그치? 그리고 얘는 지금 자속의 방향이 어떤 거야? 왼쪽이야. 왜? N극에서 S극으로 흐르는 거야. 그치? 얘가 회전해서 왔기 때문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바뀌어. 이때가 중립위치 지나서 극이 어떻게 된 거야? 극이 반대가 된 거지. 이때 자기장의 변화, 자속의 변화가 이때 가장 세. 이때가. 뭔 말이 이해되냐? 그러면 자 봐봐. 이 정자속이 철심에 자속이 이제 옮겨졌어. 이 영구자석에 있던 자속이 철심으로 옮겨졌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극이 반대가 될 때 실제로 이제 얘가 1차 코일에 이 변화로 1차 코일에 뭐가 생기냐? 자속의 변화가 여기 1차 코일에 생기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1차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거든. 그럼 1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야. 1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그러면은 이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1차 코일에 뭐가 만들어진 거야? 전류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코일은 구리선으로 인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 봤지? 걔가 이렇게 여러 번 감겨져 있어. 그래서 그 전류가 코일을 따라 흐르면서 실제 1차 코일에서 몇 볼트가 만들어진다? 500볼트가 만들어져. 여기가 되겠냐? 그러면 1차 코일의 이 변화로 유도 전류가 의해서 500볼트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어. 그럼 다시 일로 올게. 이렇게 오면은 자 1차 코일에서 우리가 500볼트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1차 회로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 1차 회로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해. 그리고 결론적으로 니네 2차 코일에서 몇만 볼트가 만들어지냐? 25,000볼트가 만들어지지. 요거를 2차 회로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해. 그러면 자 1차 회로가 형성이 되고 2차 회로가 형성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점화에 필요한 전기는 25,000볼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회로랑 2차 회로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에 있어. 뭘까? 브레이크 포인트야. 브레이크 포인트.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그치? 여기에 있고, 브레이크 포인트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접점이 있어. 얘가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거거든? 응? 그러면은 실제로 자 1차 코일에 500볼트가 형성이 되려면은 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거 브레이크 포인트 BP라고 쓸게.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접점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1차 회로가 형성돼서 1차 코일에 500볼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 브레이크 포인트 접점이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2차 회로, 그러니까 2차 코일에 25,000볼트가 만들어져.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기 잘 보면은 캠이 이렇게 해서 같이 회전한다고 했잖아. 캠을 보면은 캠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니? 캠 로브라고 해. 그러면은 얘가 회전하면서 캠 로브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되겠니? 얘를 밀어버리겠지, 위로. 돌아가면서. 그치? 그럼 얘가 밀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접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 떨어질 때 2차 코일에 25,000볼트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붙어 있을 때는 1차 코일에 500볼트가 정상적으로 계속 흐르게 되는 거거든? 근데 흐르다가 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 전기정의 특성이 갑자기 전기가 만들어졌다가 끊어지면은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가 갑자기 확 증가해버려. 그러면서
여기 만들어졌던 500V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옮겨져? 2차 코일로 옮겨가. 근데 2차 코일은 1차 코일보다 더 얇게 더 많이 감겨져 있어. 그러면서 2차 코일을 흐르면서 500V가 25,000V로 승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마그네토에서 연구자석이 회전을 해서 자석의 변화로 철심에서 정자석이 만들어지고 그 정자석이 1차 코일에 전류를 유도시켜. 그게 반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500V가 만들어졌고 브레이크 포인트 접점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2차 코일에 25,000V가 승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25,000V까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얘를 또 정리할 수 있어. 이 갭이라는 걸 정리할 수 있지. 이게 위치로 할게. 이게 위치가 정리가 돼. 이게 위치가 뭐니? 그치. 이게 위치는 회전 연구 자석이 중립 위치를 지날 때 그때를 이게 위치라고 하거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아까 철심에서 자 여기 정자석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1차 코일에 전기가 만들어지지. 1차 코일에 유도전류가 만들어지잖아. 이 유도전류에 의해서 코일 자체적으로 자성을 띄워. 그 자성을 1차 자속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실제 이 정자속이랑 1차 자속이 얘가 중립위치를 지나서 극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 이 극이 반대가 할 때 이 정자속과 1차 자속이 서로 반대가 돼. 그때를 우리는 이계 위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간단하게 쉽게 하면은 이계 위치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석이 중립 위치를 지나서 정자속과 1차 자속이 반대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 그냥 극이 반대가 되는 최대 자속의 위치라고 할게. 그러니까 요때. 요때를 이계 위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계 위치는 언제 또 이계 위치가 되냐? 우리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 했지? 브레이크 포인트에 의해서 1차 회로, 2차 회로가 만들어져. 그렇지?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가 접점이 붙어 있을 때까 떨어졌을 때까? 그치, 떨어졌을 때야. 이때도 이계 위치인 거야.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전기가 몇 볼트가 만들어진 거야? 5,000V. 25,000V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이계 위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은 브레이크 포인트 접점이 떨어질 때 25,000V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치? 그리고 중립 위치를 지나서 극이 반대가 될 때 최대 자속이 돼.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조건이 맞아야지만 25,000V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를 뭐라고 한다? 이계 위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계 위치 말고 우리가 따로 뭐도 말할 수 있냐면은 이 갭이라는 것도 있어. 같은 것과 다른 걸까? 다르지. 같으면서 달라, 얘는. 이계 위치랑 이 갭이랑. 이 갭은 크랭크 축에 뭐를 나타내는 거 같냐? 크랭크 축의 회전 각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연구자석이 회전을 해야 되잖아. 그 연구자석이 뭐에 의해서 구동돼서 회전되는 거야? 크랭크 축 구동기호에 같이 연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연구자석이 회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계 위치일 때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각도가 이갭인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갭 각이라고도 얘기해, 얘를. 그래서 요 이갭 값이 5에서 17도 각도일 때 요 이갭 값이 보통 형성이 돼.
근데 우리는 몇 극이니? 4극이지. 4극일 때는 아예 정해져 있어. 몇 도로? 12도로. 그래서 이 갭 위치랑 이 갭이랑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그럼 얘는 25,000V가 만들어질 때의 조건. 얘는 그때 크랭크 측의 회전 각도. 그게 몇 도? 12도. 4극.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냐? 그러면은 실제로 자,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1차 코일에 500V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내가 이제 알게 된 거고, 브레이크 포인트에 의해서 25,000V까지 승합이 된다라는 것까지 안 거야.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조건을 이 갭 위치 그리고 이 갭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오케이? 이렇게 돼.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 볼게. 그림을 볼게. 그림을 보면은 자, 실제로 우리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단 말이야. 1차 코일, 2차 코일이 여기 감겨져 있어. 그러면 여기 그림 보이니? 2차 코일 있는 거 보이니? 얘가 쫙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돼 있어.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렇지? 근데 기어가 또 여기 맞물려 있지? 그러면은 얘가 회전한다고 하는 거는 위에도 같이 회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 배전기라고 해. 배전기. 배전기. 그럼 배전기에 대해서 좀 볼게. 자, 이 배전기는 두 개로 나뉘어. 배전기 회전자랑 배전기 블록으로 나뉘어. 그럼 회전자는 얘야. 2차 코일이 어디 연결돼 있니? 회전자에 연결돼 있지. 그러면은 25,000V가 여기 회전자로 모인다는 얘기야. 블록은 어디냐면은 얘야. 여기 네모난 거 있지? 얘가 블록이야. 블록이 지금 몇 개 있니? 얘는 그림에서는 9개지. 9개면 무슨 엔진일 것 같냐? 성형 엔진이야. 근데 우리는 그림이 이걸로 갖고 온 건데 실제로 우리는 몇 개 있어? 6개 있지. 좀 지울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있다고 볼게. 그러면은 자, 이 전기가 25,000V가 여기로 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회전하면은 회전자도 같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야. 맞니? 그치? 그럼 25,000V가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이 회전자에 머물러 있어. 근데 얘가 이 블록과 이렇게 맞닿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25,000V가 블록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이 블록은 뭐랑 또 연결돼 있냐? 하니스 뭉치니네 봤지? 카스니? 하니스. 하니스 뭉치에 의해서 여기 하니스 뭉치가 이 블록에 결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회전자가 블록과 마주칠 때 25,000V가 하니스 뭉치에 의해서 각각의 연결된 실린더의 점화 블록으로 이동이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아까 전에 마그네토는 뭐라고 했어? 전기를 만들어내서 점화 시기를 조절해 준다고 했지? 그래서 1632, 54의 순서대로 전기를 보내준 거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블록이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가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만들었어. 1, 6, 3, 2, 5, 4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1번에 전기를 보내겠지. 그치? 그럼 1번 실린더가 폭발이 되겠지? 돌면 어디로 가겠냐? 6번 실린더에 전기를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2번, 5번, 4번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서 얘가 돌면서 연구자석이 돌면서 브레이크 포인트 좀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결국에는 2차 코일에 2만 V 만들어져서 2만 V가 블록과 마주칠 때마다 각각의 점화 플러그로 전기를 보내준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이게 마그네토인 거야. 이해가 될까? 이게 마그네토의 기본적인 거야.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점화 순서를 정해줘서 점화 시기를 조절해준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자, 실제로 너네가 작업을 한단 말이야. 작업을 하면은 어떤 걸 시키냐면은 장착과 탈착을 시켜. 장착은 실제로 마그네토를 장착하는 거지. 탈착은 마그네토를 떼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탈착은 어렵지가 않아. 떼어내기만 하면 돼. 순서에 맞게 떼어내기만 하면 돼. 장착이 이제 여기서 그냥 장착하면 안 되지. 그냥 순서 없이 장착해버리면은 시동이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려. 그래서 우리는 조절을 해줘야 돼. 뭐를 조절해주냐? 내부 점화시기 조절해주고, 그리고 외부 점화시기도 조절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은 내부 점화시기를 조절해준다는 얘기는 마그네토 자체를 조절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점화시기를 조절해준다는 거는 항상 기준이 몇 번 실린더를 기준으로 해야 돼? 1번 실린더를 기준으로 해야 돼. 왜? 16354, 1번부터 폭발이 되잖아. 그래서 1번 실린더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러면 내부 점화시기는 몇 번에부터 전기를 가게끔 맞춰야 되겠어? 1번 실린더에 가게끔 맞춰야 되겠지. 그러면 이 회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면 돼? 요 1번 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그네토 자체를 어디다 맞추는 거야? 내부 점화시기는 회전자를 1번 블록에 맞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I 마크를 맞춘다고 얘기하지. 이게 I 마크 맞추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맞춰놨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뭐로? 타이밍 라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외부 점화시기는 얘는 마그네토 자체야. 이거 마그네토 밖에 있는 거야. 그게 외부야. 그럼 어디겠니? 실린더겠지. 전기가 결국에는 뭐야? 실린더로 가는 거지. 몇 번 실린더? 1번 실린더. 그러면은 얘가 시동을 걸자마자 1번 실린더에 전기를 보낸단 말이야. 스파크를 보낸단 말이야. 낄 수 있는 전기를 보내. 그러면 1번 실린더는 흡입에 위치해 있으면 되니? 배기에 위치해 있으면 돼? 안 되지. 바로 폭발할 수 있는 피스톤의 위치해 있어야 되지? 그때가 언제야? 그치, 점화진각. 뭐라고 해? 압축, 상사점. 전, 몇 도? 그치, 26도. 요때로 맞춰주는 게 외부 점화시기지. 그래서 내부 점화시기는 타이밍 라이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춰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얘, 외부 점화시기는 무슨 라이트? 타임 라이트로 확인할 수 있어. 또는 플랜지형 프로펠러인 경우에는 타임 마크가 있지, 그치? 타임 마크로 확인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착할 때는 내부 점화시기, 외부 점화시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놓고 장착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려. 그러면은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작업은 뭔 거야? 내부 점화시기, 외부 점화시기를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맞추는 거를 왜 맞춰야 되는지 알려면은 뭐야? 기본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지 얘가 왜 맞춰지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가 있지. 되니? 어렵지 않지? 재밌지? 재밌지 않니? 재밌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 한 개 더 해야 되는 게 요거 콘덴서도 너네가 알아야 되지. 콘덴서 역할 두 가지가 있거든. 그치. 첫 번째 아크를 방지해줘. 두 번째 철심에 잔류 다 틀려 지금. 잔류 전류를 어떻게 해주냐? 제거해줘. 야, 콘덴서라는 게 역할이 전기를 니네 흡수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럼 아까 봐봐. 2차 코일에서 몇만 볼트가 만들어지냐? 25,000 볼트가 만들어지지. 그럼 엄청나게 승합이 많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전압이 되게 세잖아.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냐? 아크가 생길 수 있어. 이 아크가 뭐야? 불꽃 튀는 거. 그치, 불꽃이 딱 튀겨. 그럼 이 불꽃이 보통 어디에 튀기냐? 여기 접점에서 튀겨. 그러면 불꽃이 빵 튀기면 이 접점 어떻게 될까? 그치, 타거나 손상되겠지? 그럼 정확한 1차 회로랑 2차 회로를 못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은 점화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일부 전기를 흡수해.
아크가 그래서 안 생겨.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 철심의 전류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럼 대까지 흡수를 시키는 거야, 얘가. 콘덴서가. 그러니까 전기를 얘가 흡수해서 저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방지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 역할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이제 문제 막 풀 때 콘덴서의 역할, 요거 두 가지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 근데 어떻게도 나오냐면은 콘덴서의 성능이 너무 좋을 때 어떤 안 좋은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해도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 야, 콘덴서의 성능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화력이 낮아집니다. 그냥 전류도 없애는 거 같아요. 점화가 잘 안 되지. 점화 성능이 약해져요. 왜? 25,000V로 튀겨야 되는데 너무 많이 흡수해버리면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도 나온다. 그래서 콘덴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요 그림에서 설명 안 한 게 지금 없죠?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그냥 원리, 마그네토에 대한 원리랑 구성품이랑 그리고 나중에 내부 점화식이 외부 점화식이 작업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원리랑 같이 해서. 알겠습니까? 가려.